반갑습니다. 박우현 손해사정사 행정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제 유튜브 채널인 보험은 보험답게, 보상은 보상답게 라는 주제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은 개인별로 보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람이 보험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를 소개받거나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거나 사고 났을 때 잘 모른다는 관점에서 소개받은 전문가를 선택하거나 선택했을 때는 그 전문가를 100% 신뢰하고 사고 상황에 대한 손해사정, 보상관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발 이런 전문가, 조력자는 무조건 빨리 손절해라.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보통 사람들이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나 보험회사의 설계사나 손해사정사나 법률사무소의 직원들이나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피해야 될 전문가, 조력자,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해 주지 않는다. 두 번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요 관계는 또는입니다. 또는 치료비 과실상계를 설명해 주지 않거나 치료비 과실상계되는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전문가는 빨리 손절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치료비 과실상계가 뭐냐? 피해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제3자, 치료비 과실상계는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에서만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40%,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상대방 차량하고 충격되었다. 그러면 제3자의 과실이 60% 정도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중상을 입어서 치료비가 병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는, 자동차 보험회사는 병원에 자배법에 따라서 지불 보정을 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배상책임 보험회사에 지불 보정을 요청하면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으로 지불 보정 요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지불 보정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불 보정하면은 이 치료비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해자 부담분 60%, 5천만 원 60%면은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피해자의 부담 비율은 40%, 2천만 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손해의 형평부담 원칙에,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의 책임 비율과 내 책임 비율을 엄격히 구분해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부담해야 된다. 손해배상의 대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불보정에 따라서 제3자가 5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위자료 1,000만원, 휴업손해 3천만원, 장애상실수익 5천만원 곱하기 손해액입니다. 손해액 60%,
가해자의 제3자의 책임률이 6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은 어떤 정식이 성립하느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100% 지급하고 자녀 손해배상금을 다 지급한다는 등식이 성립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치료비 과실상계라는 것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될 이 2천만 원을 제3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2천만 원을 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9천만 원의 60%인 5,4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하면은 결국은 피해자는 3,400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지출한 비용은 없죠? 직접.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간접적으로는 피해자가 2천만 원, 피해자가 받아야 될 여타의 손해배상금에서 2천만 원이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2천만 원을 치료비로 지출한 게 되겠죠. 이게 이제 치료비 과실상계의 원칙인데, 만약에 이 사고에 제가 좀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났으니까 걸어서 간 보행자가 아니고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갔고 야간이고 하면은 피해자 과실 40% 50%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고를 의료보험 적용했으면 어떨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치료비 과실상계한다는 이 2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변 지인 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고 했죠. 빨리 그 사람은 피해자에게 2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실을 끼쳐주는 사람인데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우리 피해자나 피해자 그 주인들이 그 전문가가 최고다, 제대로 일 잘한다는 것을 알고서 일을 맡기고 있는,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 정상적으로 배를 받아야 되는데 70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이 사고를 의료보험을 적용하면은 의보공단에서 4천만 원, 본인이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본인이 병원에 1천만 원을 지출한 이 결과가 어디에 미치느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상쇄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금액에 대한 90%, 9천만 원 곱하기 60% 빼기 2천만 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5,400만 원을 다 받잖아요. 근데 먼저 1,0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5,400을 받으면은 결국에는 피해자는 4,400만 원의 보험금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좀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3,400만 원 보상받았잖아요. 여기 얼마 됐어요? 더하기 교통사고를 자동차 보험 처리했을 때보다 교통사고를 의료보험 처리했을 때 4,400만 원이라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치료비 과실상계를 설명해주지 않거나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해주지 않는 전문가는 빨리 손절하라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뭐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거권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이유는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이 있습니다. 이 환급은 사전 환급이 있고 사후 환급이 있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후 환급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 뭔가 하면은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 1분위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10분위까지 분위 구분을 해놨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1분위에서 10분위가 되는데, 1분위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10분위가 600만원. 이 사후 환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10분위에 속하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인데, 병원비를 좀 전에 얼마를 냈죠? 1000만원을 냈죠? 이 피해자가 10분위의 대상자라면은 사후에 400만원이 상한제 환급이라고 되어 있죠. 환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분위일 때 400이 환급된다면은 1분위일 때 얼마가 환급돼요? 15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850이 환급되겠죠. 그러면 좀 전에 4400 더하기 최소 400에서 850이 환급되죠.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자동차 보험 하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은 이 치료비 가시상계를 피해자 쪽에 설명해 드리면은 피해자가 이해를 못하거나, 내지는 피해자가 왜 이게 깎이는가,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다 대준다고 했는데 왜 이게 마이너스로 치료비 가시상계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문가들은 어차피 피해자한테 설명해 드려봐야 이해 못할 거 설명 안 해주고, 제가 알아서 손해사정 잘했습니다, 보험금 산출 잘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에서의 3,400만원하고 여기에서 최소 4,800에서 5,200만원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는 벌써 1,400에서 1,500만원 정도의 1,400에서 1,500만원 이상의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제가 황당한 내용인데요. 실손보험에서 자동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미신인지 전설인지 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체손해사정사라서 실손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뭐 암상해 질병보험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다 손해사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대한민국 실손보험약관 그 어디에도 자동차 사고에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약관상에. 그 얘기는 뭐냐, 10분위에서 좀 전에 1,000만원을 보상, 병원비 납부하고 600만원이 환급되고, 그러면은 400만원 환급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얼마예요? 1,000만원 지출했다가 400만원 환급되면 최소 600만원 지출했죠? 600만원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얼마가 와야 돼요? 옛날 약관 같으면 100%짜리 있겠고, 90%짜리 있겠고, 현대약관 80%짜리 있겠고,
70%짜리 있겠고 와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또 들어오면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의료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처리했을 때는 3,400이라는 금액인데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하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료비 과실상계를 적용하면은 이 금액이 4,400 플러스 400에서 850만원 됐죠? 더하기 실손보험이 없으면은 여기에서 끝나겠지만 실손보험이 있으면은 또다시 500에서 135만원까지 540에서 600만원에 90% 540 150만원에 90% 540 90% 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금액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시 그림 그려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 하나만 알고 있다. 피해자들, 일을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설명드린다고 피해자들께서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이런 이론을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다. 그분은 손해사정사나 법률 쪽에 컨설팅을 하셔야 될 분이고 제가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면 치료비 과실상계 이해하시는 분이 지극히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물론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에 있는 이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피해자들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편리함에 맞들어서 그런데 집을 보증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집을 보증하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100% 집을 보증으로 100%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뺀다는 것 자체는 무시하고 그러면 당장 피해자가 병원에 납부할 치료비가 없어요. 이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 하더라고. 반대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가 먼저 병원에다가 의료보험 적용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환급받거나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거나 때로는 과실이 적으면 제3자에서 들어오거나 무과실이면은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라면은 의료보험을 하든 자동차 보험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나 피해자의 과실이 뭐 많지 않아도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1억, 2억, 3억씩 이렇게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사고 그런 사고는 2억의 10%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치료비가 2천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은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하고 뭐 10만원, 20만원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치료비도 예를 들어서 2억 나오고 과실도 50%다. 그러면 5천만원 1억이라는 돈이 2억에 50%면 1억이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설명해주고 해결해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치료비 2억 나왔는데 과실이 피해자 과실이 50%다. 그럼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나 손해사정사들은 이 사건 돈 안 된다고 안 맞습니다. 왜? 치료비 과실상계가 피해자들한테 설명을 못하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은 치료비 과실상계 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으니까
지불보정으로 2억 됐는데 1억을 피해자가 받아야 될 위자료, 장애상실수익, 휴업손해 등등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면은 2년 3년간 손해사정을 하고 업무를 맡아서 나중에 합의할 때 되면은 보험금이, 손해배상금이 합의조로 1,000만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들에서 이 보험회사 나쁜 놈들, 개새끼, 소새끼, 쌍욕을 섞어가면서 사람은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서 3년간 병원에 누워가지고 완전 폐인이 됐는데 나쁜 놈들 보험금 1,000만원 주고 합의하려고 한다. 보험회사 도둑놈의 새끼, 소새끼, 개새끼, 쌍욕하는 거죠.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의료보험이, 우리는 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현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원인에서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갈 때 119 삐뽀 구급차를 타고 가겠죠.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가겠죠. 병원에 가면 원무과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어떻게 다쳤어요? 예, 교통사고 났습니다. 예, 원무과 직원이 자동차 보험 지불보정, 대인보험회사 어디에요? 지불보정 요청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예. 왜? 당장 우리의 일반적인 미심, 미심도 아니에요. 상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상식은 널리 통하고 맞는 말일 때 상식이지. 미심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는 치료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다 대준다. 다 지불한다. 그거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없는, 상식은 맞는 말이 상식이고 맞지 않는 내용을 왜 상식이라고 할까요? 미신이나 근거 없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예, 또는 병원 가면서 가장 또 찾는 걸 누가 설계사 찾아요. 교통사고 나갖고 지금 병원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다 대주니까 원무과에 교통사고라 얘기하시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지불보증 요청해달라고 하세요.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치료비 과실상계 원리에 의해서 손해배상금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고는 1순위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입니다. 교통사고 예 알겠습니다. 의보 적용해 주세요. 산재사고 예 알겠습니다. 의보 적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참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문의 갔을 때 치료비 과실상계 때문에 과실이 있는 사고인 것을 알고 병원에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얘기하시고 의료보험 적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얘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저한테는 그런 전화가 자주 오니까. 일단은 문의자가 상식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 교통사고는, 이륜차 사고는, 폭행사고는 의료보험 안 된다는 거, 이게 기본 아닙니까? 반문을 해요. 황당하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의보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병원 관계자한테 설명을 드리거나 뭐 자료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의보 적용해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넘어가는 편이에요. 두 번째, 설계사. 나름 보험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고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 교통사고 의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제가 손해사정사인데요. 행정사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의견서를 만들어 드리면은 교통사고도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넘어가요. 세 번째, 병원 원무과 직원.
교통사고, 이륜주사고, 폭행사고, 의료보험 안 됩니다. 에서 한마디 더 거듭니다. 기본이 안 된 손해사정사. 전문가 입장에서, 번데기 입장에서 주름 잡는 병원 업무과 직원들 보면은 우습죠. 제가 이 사람들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봤느냐?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 법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에 근거해서 교통사고 의료보험 됩니다. 이 사람 답변. 선배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나마 다음 나온 답변이에요. 또 다른 답변. 우리 병원은 교통사고 의보 적용 안 합니다. 이건 뭐예요? 국민의 근보 적용권 병원이 이미 박탈하는 거죠.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수진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는 표현을 하니까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를 하고 병원은 그 급여를 받아서 먹고 살잖아요. 수진자는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보 적용 안 됩니다. 오케이. 뭐 법률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법률에 따라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의료보험공단이 이 판단을 하면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일개 병원이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왜 병원이 안 된다고 건강보험 적용권을 박탈시킵니까? 대한민국 법 그 어디에도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건강보험 수급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배제하라 이런 법조항이 없어요. 병원은 요양기관은 어떻게 뭐만 할 수 있느냐? 의료보험공단의 급여 제한 여부 조회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 이 사람이 건강보험법상에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공단에서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의료보험에 조회권만 이 병원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교통사고를 의료보험에 안 된다 그래요? 그나마 설계사 뭐 다른 사람들 설명은 넘어가는데 병원이 황당한 답변을 하고 황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근 20년, 30년, 40년 이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상식이 아닌, 상식은 맞는 얘기가 상식이고 맞지 않는 얘기면 미신이죠. 그 미신이 마치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양 피해자한테 얘기하는데 이거는 피해자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거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중시키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보상을 줄여서 받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동차 보험 보상에서 40년 이상을 우리가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해사정서를 쓸 때 교통사고 의료보험 적용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이제 문의가 오면은 예 알겠습니다. 병원에다가 교통사고이지만 의료보험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병원은 못 가서 뭐 이와 같이 교통사고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는 답변을 하면은 공단에다 급여 제한 여부 조회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순간에 의료보험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업무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급여 제한 여부 조회를 안 해? 그렇게 해서 급여 제한 여부 조회를 하잖아요. 다 교통사고 됩니다. 단 법에서 급여를 제한하라, 일반 보험에서 면책조항으로 여기는 부분, 뭐 불법행위로 행위는 부분, 그러한 특수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수거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 제53조 정도 말씀 여기 있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의 원인이 있을 때,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예요. 정상적인 주행이나 정상적인 보행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자동차로부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의 중과실의 범죄의 원인이 있다의 주체는 누구냐? 수진자, 다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다쳐서 병원에 가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이륜차가 신호위반해서 갖다 때렸어요. 그건 이륜차 보험이 없네.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치료 못 받고 죽을 거예요? 수진자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이라는 범죄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적용받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구상을 하던 그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피해자 수진자는 이렇게 보험료 납부한 것에 대한 법에 의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소액으로 치료하고 필요시 실손으로 들어오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로 환급받으면 치료비 걱정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지? 충청도에 어디 보육원인가 거기에서 초등학교 3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고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 제가 보니까 주변에 도움을 주는 법률 전문가가 계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교통사고도 의료보험 되고 그 사고에는 의료보험 적용 배제 사유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소급해서 의료보험 적용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 그 얘기 실제로 했었어요. 전화상으로.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비용에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적용받으면은 200만원, 300만원이면은 급여치료비는 해결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후속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비 과실상계 피해자가 무과실 0%의 과실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적용되는 법리다. 치료비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무과실이 아니라면 무조건 적용되는 법리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 많거나 치료비가, 요양비가 막대한 금액 예상되거나 절대적으로 무과실만 아니라면은 치료비 과실상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해결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금, 적정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반토막으로 받거나 반의 반토막으로 받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법리를 설명드리고 제가 드린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하시면 그분은 직업을 바꾸셔도 될 정도예요. 저는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 이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기타 제가 공무원 생활 10몇 년간 한 행정 경험 등등등등을
다 묶어서 이렇게 뭐 30분, 40분 되는 시간 동안 설명드렸는데 20, 30년의 제 사회 경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분만, 40분간 설명드린 이 내용을 듣고서 치료비 과실상계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도 직업을 손해사정사나 전문가 쪽으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다. 뭐 굳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력이 좋거나 직업을 바꾸셔도 될 정도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듣고서도 도저히 내가 이런 분야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시는데 주변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적어도 치료비 과실상계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또는 교통사고인데 의료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이륜차 사고인데 의료보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하시라. 손절만이 답이다. 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저는 무섭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료비 과실상계. 이제 치료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이제 제 설명에 대해서 뭐 이해하시면서도 거부감 느끼는 게 당장에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를 100% 다 되고 내가 병원에 낼 돈이 없는데 치료비 과실상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병원에 피해자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신 분들이 나중에 어디에서 후회를 하느냐. 손해배상금 산출법 보면은 치료비 과실상계 얼마 마이너스 딱 찍혀서 나옵니다. 판결문에 소송을 가잖아요. 처음엔 교통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보상해서 치료받으셨잖아요. 판결문에 치료비 과실상계 얼마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 과실상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전문가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이 치료비 과실상계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손사들이 손해상에서 쓰는 거 제가 보고 하는데 누구냐 저하고 1년씩 합숙하면서 저한테 배운 손사들은 이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서 적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료비 과실상계의 하나의 뭐 내용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어느 순간에 합의가 됐어요. 자동차 보험 지불 보증. 근데 피해자의 과실이 50%다. 당연히 치료비 50%, 치료비 과실 상계가 이미 적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소급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언제? 지금 현재 합의로부터 5년, 합의로부터 7년 소급해서 보상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제 이론에 의하면은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고 손해배상 뭐 3년인데 우리 보험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 받지 못할 가능성이 1% 미만. 지금이라도 합의가 3년 전에 끝났습니다. 무과실이면 저 찾아올 필요 없어요. 사고 났는데 그때 과실이 하나도 없었다.
저를 찾거나 저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때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은 치료비 과실 상계액을 소급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손보험이 있을 때 99%, 이 실손보험 언제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에 실손이 있었다 그러면은 5년 7년 지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비 과실 상계액을 소급해서 99% 이상 보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하는 이론인데, 제 손해사정, 제가 제 손해사정 전문입니다. 합의 끝난 사고, 보험금 다시 찾기, 손해사정서 쓰잖아요. 제가 몇 군데 손해사정서를 써서 이걸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손해사정서 쓰면 보험회사에서 의아해 하다가 어느 보험회사에 어느 손해사정서 제가 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정리하세요 라는 내용을 담아서 쓰잖아요. 바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얘기는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는 전문가 빨리 손절해라.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전문가 빨리 손절해라. 또 과거에 3년 전에 5년 전에 7년 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손이 있었고 치료비가 막대한 금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은 게 별로 없다. 그때는 제 손해사정을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비 과실상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는 유튜브 보험보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우현 손해사정사 행정사입니다.